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시뻘겋잖아요. 피해가 큰데 그냥 뭐 피해가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남지 여기에 농업 가뭄이 있었다라고는 네, 남지 않아요. 아 정말요? 가뭄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돌발 가뭄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돌발 가뭄이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가뭄인데 그러니까 비가 얼마 전에 왔어도 갑자기 막 너무 더우면 물이 다 증발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뭄 피해가 날 수 있다. 근데 그게 논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돌발 가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가뭄이 벌어졌어도 뭔가 피해로 막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학자분들이 열심히 연구하시고 우리는 그냥 뭐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거든요. 이게 뭐 피해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 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 피해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이제 취재했던 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네. 바로 작년에 네. 장마철 이후에 가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장마철 이후여서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에는 동해안 쪽에 이제 가뭄이 심각하다고 뉴스가 많이 났었는데 네. 장마 이후에 네. 지역 주민도 이렇게 물이 갑자기 마를 줄 상상을 못했고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막 며칠 동안 이어지더니 계곡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막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네. 인터뷰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네. 2018년 사례는 지금까지 나왔던 국내 연구에서도 대표적인 돌발 가뭄 사례로 여겨지는 사례인데 심한 지역은 밭의 거의 40%가 가뭄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돌발 가뭄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농업 쪽 말고도 생활용수나 이런 쪽에서도 피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장마철이 보통 6월 말이나 7월 한 중순까지 이어지곤 하는데 네. 그래서 한 8월 이때쯤이 사실 장마 이후 시기란 말이죠. 8월에 발생하는 그 급수 피해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 네. 최근 들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경향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이 돌발 가뭄이라는 현상 자체가 폭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발 가뭄 자체도 이런 발생하는 빈도나 그런 강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 또한 지금 크지 않지만 더 커질 가능성이 다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에너지바 이젠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nextzeroba.org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돌발 가뭄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돌발 가뭄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가뭄 정의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에 관한 예경보 같은 거를 할 때 그 핵심으로 대응이나 이런 거에 사용되는 예경보가 매달 초에 이제 발령이 돼요. 네. 그래서 매달 초에 현황과 1개월, 2개월, 3개월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돌발 가뭄 자체는 한 달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여서 이런 예경보 현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추세를 따른 건지 생활용수 가뭄 같은 경우나 이제 농업용수 가뭄도 현황 자체는 주차별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 예경보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번 주에 갑자기 물이 부족해지면 이제 바로 대처하고 그 사이클이 되게 촉박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황만 관리한다는 게 앞으로 한 열흘 뒤에 계속 비 안 오고 더우면 여기 가뭄이 시작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예보는 없고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라고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을 약간 고려는 하긴 하는데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지수 같은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뭔가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이 보고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상 가뭄 같은 경우는 돌발 가뭄의 관점에서 현황이라든가 예경보를 하는 게 있나요? 기상 가뭄 관련해서는 그 정의 자체가 6개월 동안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돌발 가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용수 가뭄이랑 생목용수 가뭄은 평년 저수량에 비해 지금 얼마나 줄어들 건지, 아니면 향후 전망을 볼 때는 미래에 어떻게 줄어들 건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하고 싶었던 말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 가뭄이 발생하고 그 가뭄의 발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다른 기상재해들과는 되게 차이점이 있던 게 다른 기상재해는 이제 폭우가 어디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와서 뭐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적으로가 가능한데 가뭄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그런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발생했다 피해 상황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농업 가뭄 이런 거면은 돌발 가뭄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예보 체계가 없는 거예요? 네. 현재 뭐 행정 체계 안에서는 돌발 가뭄 자체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돌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돌발 가뭄이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실제로 2018년 사례에서도 8월 초에만 해도 이제 가뭄 예경보가 거의 없었고 8월 10일 이때쯤부터 자체 45%가 가뭄 피해를 받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바로 그달 초에 발령됐던 그 예경보에서는 전혀 예견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만 봐도 지금 가뭄 예경보로 뜬 데는 한 뭐 4-5군데밖에 안 되는데 발생 지역은 엄청 광범위하네요. 실제 피해는 발생하고 있으나 이게 예경보로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인 거죠. 그리고 기록상으로도 남는 게 결국에는 가뭄 예경보를 기준으로 이제 가뭄이 실제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가 판단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가뭄들이 발생을 했는데 월별 가뭄 예경보만 기록으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심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피해가 있었다는 걸로만 기록이 되고 실제로 가뭄 발생 유무로는 잘 트래킹이 안 되고 있어요. 체계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시뻘겋잖아요. 피해가 큰데 그냥 뭐 피해가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남지 여기에 농업 가뭄이 있었다라고는 네, 남지 않아요. 정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확인 측면이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심해지는 상황 같은 게 과소평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월별로 보면은 이제 8월에도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9월에도 정상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8월에 중순에 있었던 이 피해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흐려지게 되는 거죠. 가뭄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네요. 제가 사실 찾아봤어요. 돌발 가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나라고 봤더니 2023년에 기상청에서 업무 계획으로 이제 용어는 달라요. 급성 가뭄 기준을 그해 10월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없는 거예요? 기상청 자체에서 정의하고 있다기보다 기상청 산하에 있는 기상위성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급성 가뭄을 얘기를 하면서 위성으로 이제 급성 가뭄 판단의 주요한 변수로 생각이 되는 그 증발선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성 자료로 제공을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가뭄 관리 사이트나 가뭄 관련 행정 체계 안에는 아직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마련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위성센터에서는
해외 연구 토대로 정의를 가져놨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 나라 기준으로는 네.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이런 데 이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나라들은 실제 뭐 돌발 가뭄을 예경보 체계 안에 싹 이렇게 포섭해서 잘 하고 있나요? 40조 원의 네네. 피해를 봤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드라우트 모니터라는 거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거기에서도 가뭄의 종류를 명시할 때 돌발 가뭄이 뭔지에 대해서 아예 명시를 하고 있고 그래요. 돌발 가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 같은 것도 링크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학계랑 협업도 해서 기존에는 결과론적으로 가뭄의 정도만 계속 트래킹을 했다면 돌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그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 환경 자체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뭄이 심화되는 그 속도 자체를 트래킹하는 모니터를 따로 제공하기도 하고 예경보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네. 돌발 가뭄 관련해서 모니터와 실제 현황과 예측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직 기준도 없더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연구하신 입장에서 정부가 그럼 뭘 일단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제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아까 말했던 그 돌발 가뭄의 정의 자체를 그런 개념 자체를 좀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존의 저희 가뭄 예경보 체계에 편입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왜냐면은 월별 예경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별 예경보는 틀려도 그게 트래킹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돌발 가뭄이라는 현상을 고려해서 이제 수자원 관리를 좀 더 안정화시키려면 예경보 체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좀 더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8월에도 가뭄이 별로 없었고 9월에도 가뭄이 없었다. 그리고 월별 예경보는 그렇게 발령이 됐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맞춘 거다라고 보는데 사실 중간에 피해가 이렇게 확 발생했던 부분은 전혀 사각지대가 예측이 있다.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가 변했다. 돌발 가뭄이 늘고 있다. 그러니 이것도 좀 명확히 관리하자라는 메시지로 요약이 되겠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